근데 만약에 흉지면 막 진짜 파묘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파묘. 이러한 것을 이렇게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쭉 보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흉진이 말이야, 송혜 선생님 말이야, 천국. 진짜 내가 말이 안 나와 사실. 산소를 이렇게 모셨다고 그래서 이 산소의 혈이 어떻게 맺히고 어떤 기운이 어떻게 이건 아니야. 근데 산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이건 거짓말이지. 그래서 밑에서 물이 올라간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지금 생기맥과 혈을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살기맥을 찾아볼 거야. 회장님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현장 출장을 가는데 평상시에 내가 강의나 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 그러나 나는 매일같이 출장을 가는데 어떤 출장이냐, 집이나 산소나 뭐 건물이나 이런 자리를 전국을 다니면서 감정을 해주는 일을 하지. 내가 하는 일은 쉽게 말해서 영화 파묘 봤지? 그 파묘에 나오는 최민식 씨가 하는 일, 그분이 하는 일을 옛날에는 직관이라고 그랬지. 결국에 내가 하는 일도 그 일이야. 물론 일하는 형태, 디테일한 내용은 좀 틀리겠지만 현장에서 정확하게 그 기운을 찾아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야. 그럼 흙도 먹어보고 그러시나요? 나도 옛날에는 흙을 먹어봤었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냄새나 맛으로 어떤 기운을 발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 그러나 그것은 사실 아니야. 오늘은 그 송혜 선생님 묘소를 가는 길이야. 가끔 이런저런 영상을 보게 되면 송혜 선생님 묘가 뭐 흉지다, 뭐가 어떻다 이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이것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서 이 산소의 풍수상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다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직접 내려가고 있는 중이지. 근데 만약에 흉지면 막 진짜 파묘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파묘. 그것은 일단 가서 현장을 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자. 여기가 이제 대구 달성인데 여기는 송혜 기념관이고 여길 벗어나서 길 건너면 송혜 선생님 부부 묘소로 올라가는 길이지. 아주 그 기념관도 잘 만들었고 기념관 주변의 이 경치가 전경이 너무너무 좋아. 아주 훌륭한 장소입니다. 송혜공원. 자, 이제 송혜 선생님 묘소로 같이 다 올라갑시다. 이제 송혜 선생님 묘에 이제 인사드리기 전에 이 주변을 지키시는 산신님께 먼저 예를 올려야지. 대부분 산소에 오게 되면 앞에 이제 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경관을 보고 하지. 뭐 좌청룡, 우백호 이런 걸 따지거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산소의 기운을 본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좀 특이하게 제가 하는 풍수 방법을 이용해서 이 자리에 어떤 에너지가 흐르는가 그것을 오늘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송혜 선생님 묘소야. 그리고 여기 이제 먼저 돌아가신 부인 묘소고, 요거는 이제 아드님 묘소로 알고 있어. 이게 오늘 이제 처음 내가 야외 촬영을 하는 건데, 풍수지리의 목적은 뭔가? 결국 건강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장수하는 것이 목적이야. 풍요롭게 장수하게 살 수 있으려면 풍수가 좋아야 되는데, 풍수가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 윗분들, 이 조상님들이 전부 명당에 계셔야 하고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 명당이어야 해. 그럼 과연 명당은 무엇이냐? 수맥이 흐르지 않는 곳이 명당이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아. 그래서 오늘 과연 어떤 것이 명당이며 명당을 확인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수맥이나 살기맥 이런 유해한 기운들은 어떻게 흐르는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보여줄 것이야. 일전에 내가 어떤 풍수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이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엘로드를 들고 저 풀들 봐, 다 수맥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 속으로 굉장히 웃었는데, 보통 풍수하시는 분들이 이 엘로드를 갖고 다녀. 이 엘로드는 내가 따로 제작을 한 거야. 어떤 분은 이 엘로드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기운이 흐른다고 그래. 기운에 따라서 이 엘로드가 움직인다는 얘기야. 웃기는 얘기지. 이 쇠막대기가 어떻게 기운을 알고 얘가 움직이겠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럼 나는 왜 이 엘로드를 갖고 다니느냐? 약 5,000년 전, 그걸 청동기 시대라고 그러지. 그 당시에는 문화도 발달하지 않고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어. 그 당시에는 우리 인간들도 거의 동물의 수준이었다고 나는 봐. 그때 나온 것들이 이제 고인돌이라든가 이렇지. 근데 우리가 고인돌 같은 걸 확인하면 정확하게 명당이란 말이야. 과연 그분들이 그 당시에 풍수를 알아서 자기네 조상묘를 이렇게 명당에 잡았느냐? 아니거든. 그 당시 그분들은 거의 동물의 수준으로 어떤 기감, 느낌으로 그러한 편안한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지. 그때는 엘로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자, 그렇다면 5,000년 전에 그분들이 그러한 기감이 있었다면 지금 현대 사회의 우리 인간들도 우리 DNA 속에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감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내 생각이야. 이게 맞았어. 자, 그런데 그 기감을 어떤 방법으로 끄집어내느냐? 기감이 많이 희석됐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지.
그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로드라는 거야. 내가 어떤 에너지를 확인했을 때 내가 그 에너지를 확인하고 확인한 그 에너지가 신경선을 통해서 쭉 가서 손끝에 있는 이 세포를 움직여서 이 엘로드가 움직인다. 이것이 내 이론이야. 결국에 에너지를 찾아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이 엘로드는 보조 역할을 한다. 이 엘로드가 어떤 기운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러한 웃기는 얘기는 앞으로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묘소에 흐르는 생기맥을 한번 보자고. 생기맥. 여기에 또 문제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럼 기운을 어떻게 찾느냐? 내가 생기맥을 생각하면서 찾느냐? 물론 내가 생각하면서 찾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면 에너지를 부르는 거야. 콜하는 거지. 자, 봐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 일본 사람이야. 거기에 보면 물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착안한 것이 뭐냐? 에너지를 부른다는 거지. 어떤 에너지를 찾든지 간에 내가 호칭을 해서 그분들, 에너지를 그분이라고 존칭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그분들을 결국에 부르는 거야. 자, 이제 생기맥이 흐르는 위치를 내가 정확하게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올려. 오케이. 땡큐. 지금 이 선은 뭐냐면 생기맥이 흐르고 있는 선이야. 폭을 재야 되니까 저쪽에 있는 생기맥의 폭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 자, 이 노란 선. 우리가 깜깜한 밤에 후레쉬를 비치면 밝은 빛의 폭 정확하게 나타나. 그게 무슨 얘기냐? 산소 같은 데 오면 풍수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좌청룡 우백호가 어떻고 안산이 어떻고 조선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해. 아, 저기가 뭐 괜찮습니다. 저기가 수맥이 흐릅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손으로 표시하는 게 에너지의 흐름이 아니야. 정확하게 이렇게 생기맥이 흐르고 그 생기맥 폭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큰 폭으로 여기 생기맥이 흐르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것이 바로 풍수야. 자, 그러면 풍수에서 얘기하는 혈이 뭐냐? 풍수의 꽃, 풍수의 목표, 바로 혈이야. 근데 혈은 과연 어디에 맺히고 어디에 흐르느냐? 이러한 생기맥이 흐르는 안에 무조건 혈이 맺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어디에선가 둥그렇게 혈이 맺혀. 그 혈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혈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깊숙이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혈이 있어. 두 가지 종류야. 근데 여기서 그냥 혼합해서 한 가지로 그냥 혈이라고 내가 호칭을 할게. 혈은 어디에 맺혀 있느냐? 여기에 모두 한번 보라고. 지금 내가 네 군데만 표시를 했는데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 원형으로. 이 자리가 바로 혈자리야. 그러면 송혜 선생님은 화장을 해서 유골함에 모셔갖고 이 자리에 모셨는데 정확하게 혈자리에 계시다는 거지. 이러한 것을 이렇게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쭉 보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흉진이 말이야, 송혜 선생님 말이야, 천국. 진짜 내가 말이 안 나와 사실은. 그러면 이 혈이 과연 어떻게 해서 맺혔느냐? 산소를 이렇게 모셨다고 그래서 이 산소의 혈이 어떻게 맺히고 어떤 기운이 어떻게, 이건 아니야. 어떻게 해서 맺히는 건 없어. 이 산소가 있기 이전서부터 이 자리에 이 에너지는 흐르고 있었던 거야.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풍수야. 물론 이 혈이 저 위에도 맺힐 수가 있고 그 위에도 맺힐 수가 있고 이 생기맥은 어디까지 흐르느냐? 사실은 끝이 없어. 그냥 끝까지 흐르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먼저 부인 묘소를 모신 다음에 이렇게 송혜 선생님이 들어가셨는데 어떤 기감이 정확하신 풍수사님이 소점을 해서 잡은 자리라고 볼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우연히 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송혜 선생님은 정확하게 명당에 계시는 거야. 내가 생기맥과 혈을 찾았고 그 다음에 다른 에너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에너지들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지. 에너지라는 것은 높낮이가 없는 거야 사실은. 만약에 여기에 흐르면 지하 깊숙이서부터 지상 높이 비행기까지 같이 흐르는 거지. 수맥도 마찬가지다. 산에서 내려온다, 밑에서 올라가는 수맥은 없다. 그건 거짓말이지. 왜? 수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하 안반 깊숙이에서 흐르는 물이지. 산이고 바다고 관계없이 수평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 근데 산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건 거짓말이지. 그래서 밑에서 물이 올라간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지금 생기맥과 혈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기맥을 찾아볼 거야. 오케이. 오케이. 살균 표시하고. 오늘 그 처음 온 사람 이리 와봐.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에서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테스팅을 오늘 한번 해볼게. 그 가운데를 밟아. 자,
송혜 선생님 묘소도 혈이 맺혔지만 여기도 혈이 맺혔어. 그럼 여기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이 에너지에 관계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 40대지? 예. 나는 70대야. 내가 이걸 내릴 테니까 자기가 안 내려가게 최대한 해봐. 안 내려가게. 이 사람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야. 힘이 너무 세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살기맥이 흐르는 그 안에는 원주영살기라는 둥그런 에너지가 있어. 그건 뭐냐? 혈과 정반대되는 에너지야. 그럼 거기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 일로 와. 여기서 똑같이 이게 거짓말 같아 이게? 자기가 느낄 때 어때? 힘이 확 빠지지. 이것이 가장 안 좋은 에너지의 상태고 아까는 혈이 맺힌 명당 에너지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짠 거 아니야. 처음 보는 사람이고 오늘. 오케이? 바로 이것이 풍수야. 이제 살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수맥을 찾아볼 거야. 수맥. 의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현장에 내가 나가서 과연 내가 하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참에 이거를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당신이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30분 정도를 내가 가르쳐. 수맥 찾는 법을. 내가 감히 얘기하건대 대한민국에서 풍수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서 수맥을 찾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난 못 봤어. 지금 이 자리에 박사님도 계시는데 내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와서 이런 걸 배우면 어때? 30분이면 배워. 수맥은 여러분들 내 카페 들어와 보면 알아. 수맥이 요만한 폭으로 흐르고 있어. 수맥 위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콘크리트가 갈라지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왜 갈라질까 그게 도대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물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지하 안반 깊숙이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을 식용수로 쓸 수 있고 공업용수로 쓸 수 있고 그 물을 누가 쓰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 물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 물을 자꾸 뺏어가느냐? 그러면 그 물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물과 물 분자가 부딪히면서 나오는 에너지. 그 다음에 그 물이 안반 깊숙이에서 안반 벽을 부딪히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어디로 쏘느냐? 위로 쏘는 거지.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콘크리트가 갈라지는 거야. 자, 그러면 콘크리트가 갈라질 정도의 에너지라면 그런 위에서 사람이 잔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그 수맥파가 가장 좋아하는 건 수분이야.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갈라뜨렸단 말이야. 우리 인체의 70%는 수분이지. 우리 인체가 그 수맥 위에서 잠을 잔다. 상상은 여러분들이 해. 조금 신기한 것은 그래도 수맥이 묘소를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혈이 맺혔는데 바로 옆에 수맥이 지나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 바로 옆에도 수맥이 지나갈 수 있어. 이것을 내가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는 것이야. 혈 주변에 얼마든지 수맥이나 살기도 흐를 수 있다는 것이야. 다행히 공부는 전부 벗어났어. 송혜 선생님 부인께서도 한쪽 면이 지나가기는 하는데 고인이 모셔진 그 광중 자리는 피해갔어. 그나마 다행한 것이지. 그러나 우리 송혜 선생님은 정확하게 수맥이나 살기가 없는 생기맥 안에 혈이 맺힌 곳. 앞으로 송혜 선생님 묘소가 흉지다, 수맥이 많이 흐른다 이런 얘기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정확하게 명당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존경하는 송혜 선생님 묘소에 와서 모셔진 자리가 완벽한 명당인 것을 확인하니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국민 모두의 조상님들을 명당에 모시고 국민 모두가 명당에서 생활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교풍수는 늘 화이팅입니다. 구독하시면 우리 집에 명당 기운이 들어옵니다.